2021년 8월 슈퍼로봇 대전 시리즈의 프로듀서였던 테라다 타카노부의 퇴사로 인해 꽤 많은 팬들이 이제 이 시리즈는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전작인 30으로부터 4년이라는 시간을 넘어 다시 한번 슈퍼로봇 대전의 신작이 등장하게 되었죠.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게임은 반다이 남코 4D 디지털즈 명의로 발매된 슈퍼로봇 대전의 최신작인 슈퍼로봇 대전 Y입니다. 슈퍼로봇 대전 Y는 시리즈 대대로 독자적인 개발 엔진을 사용하던 노선을 벗어나 유니티라는 범용 엔진을 사용한 첫 번째 슈퍼로봇 대전이며 4년이라는 공백기를 가진 뒤에 오랜만에 등장한 신작인 만큼 수많은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화제작이기도 합니다. 이 게임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인데 전작들에 비해서 전술적인 완성도와 밸런스가 좋아서 호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게임 내에 사용된 연출의 80% 정도가 과거에 이미 제작된 소스들을 재활용했을 뿐이라며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도 있죠. 제 개인적인 감상을 말해보자면 최근 10년 내에 제작된 슈퍼로봇 대전 시리즈들 중에서 게임으로서 갖춰야 할 요소가 꽤 충실하고 유저들의 불만점을 상당수 반영하여 개선된 부분이 많지만 그와 비슷할 정도로 꽤 많은 단점들이 공존하는 특이한 게임입니다. 슈퍼로봇 대전이라는 게임으로서의 매력은 확실하지만 단점들도 확실한 편이고 굳이 점수를 매기자면 75점 정도의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는 게임을 리뷰할 때 좀처럼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기지 않는 편인데 왜 이번에는 굳이 점수를 매겼어야 했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에서 이 점수를 주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참전작들은 본편 스토리가 끝난 시점이며 덕분에 원작 재현 중시보다는 크로스오버를 위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원작 재현을 무시하는 수준은 아니고 가정용 슈로데로 첫 참전하는 게타로보 아크와 마크로스 델타, 고질라 싱귤러 포인트 및 다이나전련의 스토리가 스토리의 핵심 파트로 들어오고 거기에 오리지널 스토리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죠. 여기에 더해 게임의 오리지널 주인공인 에치카와의 프랑버넷과 특전 은밀 오보로 소속의 닌자 주인공의 이야기가 핵심적인 스토리의 줄기가 됩니다. 게임을 즐겨보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이런 방식의 시나리오 전개는 과거 윈키소프트가 개발하던 제 몇 차로 대표되는 DC 전쟁 시리즈나 슈퍼로봇 대전 알파 시리즈에서 흔히 보던 구성인데 이런 클래식 시리즈의 스토리 전개 방식을 채택한 것은 꽤나 과감한 결단이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이 시리즈들에서 주인공의 비중이 너무 높고 판권장 캐릭터들의 스토리 재현이 부실한 것 때문에 당시 일본에서 불만이 높았고 그로 인해서 2000년대 후반의 판권작부터는 오리지널 주인공의 비중을 팍 줄이면서 스토리를 구성했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정은 제작진 나름대로 슈퍼로봇 대전이라는 시리즈의 존속을 걸고 승부수를 던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과거의 슈퍼로봇 대전 시리즈의 판매량이 가장 높았던 시기의 방식을 과감하게 채택하면서 클래식 팬들의 향수를 자극하는 게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많이 다뤘던 작품들은 원작 스토리의 재현보다 알파 외전을 연상시키는 완성도 높은 크로스오버 스토리를 짜놓는 데 집중하고 새롭게 참전하는 작품들의 스토리는 최대한 원작 재현도를 높이는 식으로 각 작품들의 팬들을 최대한 배려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션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파트가 많고 원작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번 CM 참전작들의 스토리를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플레이했는데 스토리에 쉽게 공감할 수 있었고 완성도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죠. 한 가지 아쉬웠던 건 게임의 오리지널 스토리가 이 분리된 시나리오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오리지널 스토리의 완성도가 꽤 아쉽습니다. 전쟁을 거부하고 자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나아가는 굉장히 정석적인 스토리 라인을 그리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꽤 유치한 편이거든요. 게다가 이 주제에 대해서 초반부터 게임을 끝낼 때까지 대충 200번 정도 계속 강조하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껴지는 면도 있죠. 그래서 하나하나 따로 보면 꽤나 좋았던 스토리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평균 수준의 이야기로 전락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 게임의 스토리는 엄선된 2+ 등급의 한우와 각 계절을 대표하는 신선한 유기농 야채를 갖다 줬더니 그것들을 냄비에 다 때려 넣고 어디서나 맛볼 수 있는 평범한 부대찌개를 끓여낸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맛없다고 욕할 수준은 아니고 그냥저냥 먹을만한 수준이라서 대놓고 스토리가 너무 나쁘다고 불평하기도 약간 애매한, 전반적인 완성도가 어디서든 쉽게 맛볼 수 있는 부대찌개를 떠올리게 되는 무난한 수준의 스토리로 완성되었다는 점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인 크로스오버의 수준이 꽤 높은 편이고 신참전작인 다이나제논의 스토리 재현도가 엄청난 수준인데다 원작에서 굳이 할 수 없었던 다양한 캐릭터들을 아군으로 편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잘 아는 평범한 슈퍼로봇 대전 스토리라고 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이 게임의 스토리를 평가하자면 사람에 따라서 평가가 천차만별인 오리지널 스토리 때문에 만족도의 상한치와 하한치의 차이가 굉장히 커서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호불호가 심하게 갈릴 수 있다고 압축할 수 있겠네요. 다음은 가장 중요한 게임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 이 파트에서도 슈퍼로봇 대전 Y는 꽤나 복잡한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많은 분들이 호평하는 부분이 바로 각 시나리오를 진행할 때 전략성이 꽤나 좋아졌다는 부분인데요. 전작인 30에서 그랬던 것처럼 플레이어의 성향에 따라서 난이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은 아주 좋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의 슈퍼로봇 대전을 플레이하면서 아무런 전략 없이 유닛들을 전진시키기만 해도 클리어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과거의 슈로데, 특히 윈키 시절에 제작되던 시리즈를 즐기시던 분들은 SRPG 게임으로서의 전략성 부재가 아쉬웠던 적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 게임의 기본 난이도 및 밸런스는 과거의 슈퍼로봇 대전 시리즈 중에서도 제4차 슈퍼로봇 대전의 컨셉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4차는 명중과 회피 최대치가 255였고 대충 레벨 40에서 50대 이 수치가 되기에 게임 후반부로 갈수록 적과 아군의 명중이 서로 비슷해져서 보스급 적을 제외하면 서로 2방이나 3방 정도 맞으면 격파되는 식으로 밸런스가 짜여졌거든요. 특히 이 게임의 난이도를 처음부터 익스퍼트로 진행한다면 클래식 4차와 비슷한 수준의 난이도 곡선을 보여주는데, Y가 4차와 다른 점이 있다면 후반으로 갈수록 여러가지 어시스트 기능과 거의 제한이 없는 정신 커맨드 사용으로 이걸 극복할 수 있다는 점과 적과 아군의 공격력을 제한하고 HP를 늘리는 한편 레벨의 상한치를 완전히 풀어서 서로 한방에 격파하기는 힘들도록 밸런스가 짜여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난이도는 플레이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초반부가 정점이고 게임 내 컨텐츠가 하나씩 풀리고 캐릭터의 레벨이 올라갈수록 굉장히 빠른 폭으로 하락하기 시작해서 챕터 5 즈음부터 STG 레벨이 안정되면 평범한 수준까지 난이도가 떨어지게 되죠. 이런 점들을 바탕으로 추측컨대 개발진이 의도한 난이도 설정은 처음에는 플레이하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다양하게 스타트하되 점차 이야기가 진행되고 아군이 강해짐에 따라 점진적으로 익스퍼트로 난이도를 바꿔나가는 쪽으로 잡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의 밸런싱은 익스퍼트를 기반으로 짜여 있지만 그보다 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낮은 난이도를 몇 가지 설정해두고 익스퍼트로 전환하는 시기는 플레이어의 선택에 맡겨서 플레이어의 성향에 맞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으로 만들었다는 말이죠. 슈퍼로봇 대전 Y가 그래픽이나 연출의 수준이 최근 10년간 발매된 다른 슈로데들과 크게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는 월등히 높은 이유가 바로 이런 다양한 유형의 니즈에 맞춘 난이도를 구성했다는 점 덕이라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의 슈퍼로봇 대전이 최대한 플레이어의 성장을 억제하면서 난이도를 맞추려는 윈키소프트식 밸런스 조절과 플레이어가 마음껏 강해지는 걸 허락했던 알파 이후의 작품들의 장점만 취사적으로 선택해서 적절히 조합한 결과죠. 이 게임의 챕터는 7개로 나뉘는데 플레이 방식에 따라 다소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게임의 종반부로 들어간다고 할 수 있는 챕터 6을 즈음해서 적과 아군의 레벨은 최대치인 99까지 올라가서 너도 나도 최고의 상태로 맞붙게 되는 구성입니다. 이는 슈퍼로봇 대전이라는 게임이 건담과 마징가, 게타가 싸우면 누가 이기냐는 의문에서 태어난 게임이라는 걸 고려해보면 슈퍼로봇 대전 Y에서 도입한 밸런스 형태야말로 슈퍼로봇 대전이라는 게임의 근본적인 테마에 가장 근접한 해결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아군의 강화 요소를 자신의 취향에 맞게 설계할 수 있는 STG 시스템 역시 이런 게임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슈퍼로봇 대전 Y는 게임을 플레이하는 유저의 성향에 따라 난이도와 아군의 강화 형태를 자유롭게 조절하면서 자신의 취향에 맞게 진행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하는 형태로 개발된
상당히 밸런스가 좋은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반면 이 밸런스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2025년에 발매되었다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문제점으로는 UI가 정말 개판이라는 점을 들 수 있는데, 이 게임의 UI는 다른 SRPG들과 비교해도 저열한 수준이며 몇십 년 전에 발매되었던 자사의 게임, 그러니까 과거의 슈로데들과 비교해서도 명백히 퇴화한 모습이거든요. 과거의 슈퍼로봇 대전을 플레이해보셨던 분들이 이 게임을 실제로 플레이해보시면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이 바로, 어떤 조작을 하려던 간에 과거에 비해서 버튼을 두세 번 정도 더 눌러야 한다는 점인데, 솔직히 말하면 요즘은 인디게임도 이따위로 만들진 않습니다. 아마 이 게임의 전체적인 UI는 최근에 제작되고 있는 모바일 게임들을 참고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화면 어디든 터치로 조작할 수 있는 모바일과 달리 콘솔에서는 방향키와 버튼으로 조작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봐야겠죠. 예를 들어 탄력처럼 적을 선택해서 정신 커맨드를 사용해야 할 경우, 적 네임드가 졸개두가 동일한 기체에 탑승했을 때에는 이걸 구분할 방법조차 없어서 한참을 헤매야 하며, 과거에 있었던 퀵 커맨드 같은 게 대부분 사라지거나 열화되어서 게임이 전반적으로 불편합니다. 개발자의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된 원인을 불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배제해서 초심자들이 편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의도된 설계라고 하는데, 이건 제가 과거작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렇게 생각하는 걸지도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지금의 UI가 편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적을 것 같거든요. 그 외에도 전투맵에서 적들의 행동이 한 박자씩 굼뜨게 움직이거나, 스토리 진행 과정에서 씬이 전환될 때 서서히 암전되는 연출을 썼는데, 이게 더럽게 느려서 그 부분을 스킵하려다 스토리 대사도 같이 밀려나가는 경우가 많은 등 전반적으로 UI의 완성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다음으로 슈퍼로봇 대전이라는 게임의 특성상 게임 내에 등장하는 유닛들의 연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최근 10년간 발매된 슈퍼로봇 대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게임도 과거작들의 연출 재탕에서 벗어나질 못했죠. 물론 이번 작에서 과거에 사용되던 연출을 그대로 재탕한 것이 아니라 일부 연출들을 약간 손보기도 하는 등의 소소한 개선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게임 내에 등장하는 유닛들의 연출들이 과장 좀 못해서 80% 이상 거의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2025년에 발매된 게임이 HD 해상도가 끝이다, 이건 솔직히 선 넘었다고 봐야죠. 과거에 20년간 동일한 엔진을 사용하면서 한계를 느꼈고, 이번에 범용 엔진으로 변경하면서 개발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게임 업계를 제외한 그 어느 업계에서도 제작자의 사정을 소비자가 고려해서 참아줘야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애플이 새로운 아이폰 모델을 내면서 칩 개발이 어려워서 전작에 사용된 칩을 그대로 썼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래도 디자인을 개선했으니 신형 아이폰이라면서 이전 모델보다 비싸게 나온다면 과연 사람들이 그 상황을 이해하고 기꺼이 휴대폰을 구입할까요? 물론 구입하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겠지만, 보통은 업체의 행태를 비난하고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의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게임업계에서는 돈 내고 게임을 구입하는 플레이어가 제작사의 그런 사정까지 이해해줘야 하는지 솔직히 좀 이해가 되질 않거든요. 제가 이 영상 도입부에서 이 게임에 굳이 평가를 내린다면 75점이라는 점수를 주겠다고 말했는데, 그건 이 게임이 슈퍼로봇 대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게 슈퍼로봇 대전이 아니고 평범한 신작 게임이었다면 10점에서 15점 정도 점수가 팍 깎여서 단숨에 똥게임 비슷하게 평가될 테니까요. 이 게임을 호평을 했던 다른 분들은 이게 슈퍼로봇 대전이 아니라 에치카의 대모험이라는 신작 게임이라면 똑같은 평가를 하실 수 있습니까? 먼저 이야기했던 스토리 파트도 비슷한데, 이게 슈퍼로봇 대전이니까 평이한 스토리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지, 평범한 캐릭터 게임의 스토리라고 한다면 꽤나 실망하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호불호가 강하게 갈리는 그런 스토리라는 거죠. 현재 스팀에서 이 게임의 한국어 평점은 83점이고 최근 평가는 82점으로 매우 긍정적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이 게임이 충분히 그만큼 잘 만들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과거작들에 비해서 나아진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받은 점수라는 걸 감안해야 합니다. 막말로
슈퍼로봇 대전이라는 프랜차이즈는 반다이 외에는 어떤 회사도 낼 수 없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시리즈가 여기서 끝나지 않게, 그리고 차기작에선 좀 더 잘 해보라는 의미로 평가한 것이지 결코 이 게임의 수준이 이 점수를 받을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해두자는 거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신작 슈퍼로봇 대전을 평가할 때 너무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평가를 너무 짜게 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물론 슈로데에 대해서 시어머니 짓을 하는 팬들이 많긴 하지만 반대로 슈로데이기 때문에 너그러운 평가를 받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게임에 대한 평가가 극과 극으로 나뉘는 이유가 바로 이건데, 게임을 구입해서 즐겨본 사람들은 그래도 최근작 중에서는 제일 잘 만들었네, 다음에는 더 잘 해봐 하면서 좋은 평가를 내린 것이지 이 게임 자체에 만족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슈퍼로봇 대전 Y는 게임 본편만 79,800원이고 DLC 세트를 구입하면 추가로 39,800원, 보너스 미션 팩을 구매하면 여기에 12,800원을 더 내야 하고, 프리미엄 사운드와 데이터 팩까지 구매하면 또 39,800원을 내야 하는, 전부 다 구입하면 172,200원이라는 가격의 게임이에요. 솔직히 이 게임을 본편만 구입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건 안 사더라도 최소한 DLC 1, 2편 정도는 구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만 해도 119,600원이고 이 정도면 통상적인 AAA급 게임의 가격을 훌쩍 뛰어넘는 더럽게 비싼 가격이죠. 슈퍼로봇 대전 Y라는 게임은 최근 10년간 제작되었던 VTX 30과 비교해서 꽤나 잘 만들어진 게임이라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저도 슈퍼로봇 대전이라는 프랜차이즈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80점까지 주는 건 좀 과했고, 그래 75점 정도는 줄 수 있어 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게임의 완성도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조합한 UI와 호불호 갈리는 스토리, 그리고 다소 아쉬운 완성도의 시스템으로 인해 슈퍼로봇 대전이라는 가산점을 빼고 순수하게 완성도만 따져보자면 그럭저럭 중독성 있는 65점 정도의 게임이라고 압축할 수 있습니다. 스팀 평가대로 8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을 만한 게임이라면 정가로 사셔도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라고 추천할 만한 수준은 되어야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취향에 맞다면 의외로 꽤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이라는 거죠. 특히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이 게임을 지금 당장 플레이하셔야 한다 라고 자신있게 추천할 만한 사람은 솔직히 별로 없을 테고요. 제가 140시간 이상 이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느낀 소감은 최근작들에 비하면 상당히 밸런스에 신경을 쓴 작품이며 장래에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되긴 하지만 정가로 사기에는 아쉬우니 세일을 기다렸다 구매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슈퍼로봇 대전이라는 게임에 대해서 애정과 애증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보니 장점보다는 단점에 포커스가 간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최근 10년 새에 발매된 VTX 30에 비하면 확실히 괜찮은 게임이고, 참전작들 중에 좋아하는 작품이 많다면 구매해도 후회가 없으실 만한 게임입니다. 신참전작 중에서 수성의 마녀가 기체와 인물만 참전한 수준이고 원작 재현이 거의 안 되었다는 점이 굉장히 아쉽지만, 지금까지 조명된 적이 없던 작품들, 특히 용자 라이딘의 스토리를 처음으로 제대로 다뤘다는 점도 꽤나 흥미로운 점이었고요. 이게 그렇게나 재밌단 말이야? 라는 마음으로 바로 구입하시면 상당히 높은 확률로 다시 한번 실망하게 되는 요소가 많은 게임이지만, 별 기대감이 없는 상황에서 게임을 즐겨보시면 의외로 괜찮은 요소가 많았다고 재평가받을 만한 그런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슈퍼로봇 대전 Y를 통해 새로운 프로듀서로 발탁된 토마코 오타는 앞으로 슈퍼로봇 대전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코멘트한 적이 있는데, 반드시 남겨야 할 부분은 남기되 개선점들을 확실히 바꿔나가면서 변화하는 슈퍼로봇 대전을 선보이고 싶다고 말했었는데요. 슈퍼로봇 대전 Y는 그런 변화의 첫걸음이고 밸런스 조절이라는 측면에서 확실한 개선을 보여준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물론 다음 작품의 완성도가 어떻게 될지 알 길이 없고, 그건 또 2, 3년이 지나야 밝혀지겠지만, 슈퍼로봇 대전이란 시리즈를 사랑하는 한 사람의 팬으로서 최소한 지금만큼의 변화를 매 시리즈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앞으로의 시리즈도 기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오늘의 신작 게임 리뷰 슈퍼로봇 대전 Y였습니다.